네. 7시가 됐으니까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투자 다오를 위한 플랫폼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발표자 최보선입니다. 어, 혹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최보선이고 피다오 일기 전략팀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스텍 21학번이며 작게 크립토 소식이나 경제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서 짧게 하고요. 다음으로는 먼저 이 주제를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저는 크립토 프로젝트 중에 토크노믹스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바로 디파이 그리고 탈중앙화 자율 조직 다오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디파이는 후에 은행이 채택하게 될 금융 서비스의 초석이라고 생각하기에 좋아하며 이들의 매력적인 수익률 역시 한몫하였습니다. 또한 다오라는 단체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열기가 금방 가시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BAYC와 같은 커뮤니티가 운영되는 모습을 보고 다오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저는 인베스트먼트 다오를 도와주는 플랫폼에 높은 지분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러한 만큼 관심도 많아서 제가 잘 알고 있는 해당 다오의 프로토콜들을 공유해보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인베스트먼트 다오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베스트먼트 다오는 말 그대로 사람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 공동 투자를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 투자를 목적으로 모인 다오입니다. 예시 사례로 다오에서 기금을 모아 매우 값비싼 NFT를 하나 구매하여 그 수익을 사람들과 나누는 프랙탈리제이션, 즉 조각형 투자 또한 진행되고 있고요. 인베스트먼트 다오의 투자 대상은 NFT, 토큰, P2E에서의 아이템, 메타버스에서 땅 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른쪽 다오 랜드스케이프 사진을 보시면 현재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다오의 경우 다음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가상자산을 돈을 모아 모으는 콜렉터 다오 역시 인베스트먼트 다오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출현 배경은 점점 세상이 고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투자 정보가 매우 세분화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를 얻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투자에 있어서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기금을 모아 투자를 하기 위해 나타난 펀드의 형성 배경과 유사하게 이 인베스트먼트 다오들이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시장에는 이들을 지원해주는 플랫폼 역시 매우 많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조상격인 신디케이트 프로토콜 그리고 APTOS 생태계에 이번에 편입된 솔라이스 파이낸스 그리고 솔라나의 스쿼드 프로토콜 그리고 저번에 준하님이 잠깐 올려주셨던 엑스다오 등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신디케이트와 솔라이스 파이낸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에 대한 뉴스를 먼저 살펴보자면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은 무려 2천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받은 투자 프로토콜이고요. 최근에 자금 조달에 대한 시드 라운드를 시작했으며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며 수많은 투자 다오를 만들었습니다. 신디케이트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스케일이 크게 태어난 프로젝트임을 뉴스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디케이트는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며 인베스트먼트 다오 플랫폼의 조상격인 프로젝트입니다. 이들은 온체인 투자, 오프체인 투자라는 유연한 거버넌스를 지원하며 웹3 상에서의 투자 클럽을 개설하여 이제 투자다오가 투자하기 용이한 탈중앙화 거버넌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지원하는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디스코드에 수많은 인베스트먼트 다오가 존재하지만 이들 내에서도 대표가 자금을 모으고 공동 투자를 하는 활동은 분명히 러그풀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 디스코드는 SNS이지 탈중앙화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서 신디케이트는 온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투자 클럽 개설 활동을 지원하며 이들의 최종 목적은 다양한 투자 클럽, 즉 펀드를 다양화시켜서 수많은 인베스트먼트 다오들이 투자 활동을 할 때 용이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림에 이제 온체인 앤 오프체인 인베스팅 그리고 built with the power of web3 여기는 이제 신디케이트가 자신들이 어떤 것을 이제 사업 모델로 하고 있다를 나타내는 것이며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의 이제 투자자들, 즉 백커를 확인해 보면요. 백커는 시드 투자자도 있지만 신디케이트가 투자를 받은 VC와 엔젤 투자자가 일단 무수히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스케일이 크다는 것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리즈 A만 봐도 구글, 소프트뱅크, 에어비앤비, 인스타그램,
안드로센 호르위치, 에이브, 코인베이스, 스눕독 등 여러 유명 인사들이 투자한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 트래킹을 해봤는데, 먼저 신디케이트의 인베스트먼트 다오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거의 최초의 아이디어였기에 투자를 많이 받은 점이 있었고요. 또한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의 파운더의 인맥을 통한 네트워킹에 한몫을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루나 사태와 더불어 VC 연쇄 청산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VC들이 많이 엮여 있으면 신디케이트의 그 자금 조달이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보이는 단면만 보면은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은 상당히 투자를 많이 받은 프로젝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번에는 그래서 웹3 시대를 주도하고 인베스트먼트 다오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토콜 동작 메커니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클럽을 만들고자 하는 특정 지갑이 클럽의 이름을 정하고, 여기서 클럽은 인베스트먼트 다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클럽 이름을 정하고 얼마나의 기금을 모을 것인지에 대한 펀드레이징 한도를 정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저기 레이징에 10만 USDC가 적힌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저거는 펀드레이징의 한도를 의미하는 이제 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금 한도는 바꿀 수 있으며, 이후에 아래에 나와 있는 accept deposits for 이라고 나온 예금 기간 역시 바꿀 수 있고 커스텀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간략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투자 다오를 만들고요. 여기서 신디케이트가 흥미로운 점은 1USDC를 1ABC라고 하여, 이제 ABC는 신디케이트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이렇게 USDC와 1대1 대응을 시키고, 이것을 클럽 내 거버넌스 토큰으로 활용하면서 어떤 NFT를 구매할 것인지, 어떤 토큰을 구매할 것인지, 혹은 어떤 P2E 아이템 등을 구매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프로포절에 대한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저기 바로 ABC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이후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ABC는 일단 CEX나 덱스에 상장이 되어 있는 토큰은 아니고요. 프로토콜에 그냥 거버넌스 토큰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치가 없는 토큰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 후 클럽의 목적을 정하고 어떤 클럽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적습니다. 노트에 이제 Seed Investment into the 와그미 Foundation, 저렇게 어떤 것을 하는 클럽이다 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적고요. 이후에는 펀드레이징 기금, 클럽 회원수, 토큰 예치 금액 강도 등을 고려하여 투자 클럽을 개설하면, 이에 따라 거버넌스 보팅 파워를 얼마나 가질 것인지에도 확정이 되고, 펀드레이징 기금에 따라 투자 활동 역시 결정이 됩니다. 제가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자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을 이용해 보고자 했는데, 일단 먼저 양해를 구하자면 제 지갑에 메타마스크에 0.2 이더리움이 없어서 클럽을 완전히 만드는 것까지는 못했습니다. 요새 해킹 이슈 때문에 그 지갑에 금액들을 다 빼놨거든요, 그냥. 그래서 일단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에서 지갑을 만들고자 여기 런치 앱 홈페이지에서 런치 앱 버튼을 클릭하면 먼저 지갑을 연결한 후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기 초록색 버튼으로 나온 중앙 버튼을 눌러서 Create an Investment Club 이라는 하얀색 버튼을 누르면요, 위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온체인 클럽으로 개설하기 위해 0.2 이더리움을 클럽 개설 비용, 즉 가스비로 쓰고, 그 다음에 VC나 타 법인의 경우 법적 등록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Form a Legal Entity라는 이제 옵셔널, 즉 선택사항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이제 적을 부분들은 적고 하지 않을 부분들은 하지 않고 패스를 한 뒤에 필수 사항인 아래 네 번째 단계 Collect Funds and Invest Together을 통해서 아까 프로토콜 오퍼레이팅 화면에서 나왔던 그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클럽 개설 활동이 진행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클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이 올려준 백서에 따르면, SEC의 규정에 따르면 투자 클럽의 인원은 100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증권 공모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춰 KYC 인증을 받거나 법인으로 등록하는 번거로운 행위의 몫을 개인 투자자에게 맡기는 것은 신디케이트 입장에서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클럽 최대 개설 인원수는 99명이며 유가증권 투자 혹은 타 증권 공모 역시 모두 거부하며 오로지 크립토 자산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신디케이트 프로토콜 이용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타 플랫폼은 그러니까 신디케이트를 제외한 타 경쟁 플랫폼은 이후에 부동산이나 주식이 증권화되었을 때
투자하는 것을 대비하여 실제 자산 도입 역시 지원하고자 로드맵에 적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 후에는 이제 SEC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나와 있는 이제 투자 클럽 개설과 관련한 법률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화면과 같은 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사항을 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신디케이트를 그렇게 간단하게 분석해 보고 제가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백서를 읽어보면서 느낀 강점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 봤는데요. 먼저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은 첫 번째로 이제 온체인 그리고 오프체인 거버넌스를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온체인의 경우에는 실력은 있는 그러니까 투자 실력은 있는데 제가 만약 모르는 사람과 같이 투자를 할 때는 사실상 이 사람이 실력이 있더라도 이 사람이 제 돈을 먹고 튀지는 않을지에 대한 러그풀의 위험을 분명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걱정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온체인 거버넌스 기반으로 클럽을 개설을 하고 서로서로 아는 사이고 친구 사이고 혹은 되게 긴밀한 사이라면 사실상 이 사람이 돈을 먹고 튈 거라는 그런 신뢰의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는 온체인 거버넌스에서 하는 예를 들어 프로포절을 올리고 3분의 2가 이에 대해 합의를 하고 만약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거버넌스를 추진하게 되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서로 친한 사이고 잘 아는 사이라면 러그풀의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오프체인을 선택하도록 해서 거버넌스 활동에 유연함을 부여하는 두 가지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것은 강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지금과 같은 베어마켓일 때는 괜찮지만 클럽 개설비가 0.2 이더리움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는 점이 작용합니다. 이더리움이 600만 원일 때만 하더라도 0.2 이더면 30만 원인데 클럽을 개설하기 위해 30만 원을 일단 내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솔라나 생태계에서의 이런 인베스트먼트 다오를 지원하는 플랫폼과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째는 이제 멀티시그, 즉 다중서명 지갑 방식을 통한 거버넌스를 지향하기에 클럽 회원수의 다수가 합의해야만이 온체인 거버넌스로 활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갖춰집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의 특성상 느린 트랜잭션 속도는 아무래도 이제 기민한 투자를 할 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제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을 직접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용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접근성을 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그러나 현재 전문 투자자들이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드물다는 점과 이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 되지 굳이 클럽을 만들 이유가 사실 없기 때문에 전문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오는 데 유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 넷째의 강점으로는 헤비백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투자자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가 아무래도 자금적으로는 탄탄하지 않은가가 증명이 되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베어마켓 특성상 이제 애초에 거래 대금도 많이 줄었는데 투자 클럽까지 원활하게 돌아갈까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나중에 생태계가 통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는 이더리움 생태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이더리움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접근성 그리고 그들을 유인하기에 상당히 좋은 체인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나의 경우에는 이더리움보다 생태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솔라나 생태계에서 놀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어서 크로스 체인과 같은 브릿지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더리움은 사실 이더리움만 하더라도 생태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신디케이트는 일단 그 넓은 범위의 투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장점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크립토 투자자들 특성상 신디케이트는 CEX나 덱스에 상장된 가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이 아니라 프로토콜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버넌스 토큰을 가지고 프로토콜을 운영하기 때문에 토큰 가치에 목숨을 거는 대부분의 크립토 투자자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적인 투자를 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이 아닌 이상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오로지 이 프로젝트에서 클럽을 이용함으로써 수익을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심 많은 크립토 투자자들이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데에 엄청난 유인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거버넌스 토큰이 실제로 가치가 있고 그 가치 있는 거버넌스 토큰을 기반으로 클럽이 운영되는 타 경쟁 플랫폼이 등장을 한다면 이 신디케이트는 아무래도 약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이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후에 신디케이트 백서에서는
다른 체인을 여러 개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점에서 다양한 생태계 통합은 유동성을 끌어모으는 데 좋은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마지막 약점은 이게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의 경우 그렇게 많은 백커를 가지고 있고 베타 테스트도 했음에도 아직 보안 감사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안 감사를 받지 않은 부분은 추후에 이제 해킹 이슈나 공격 문제로 인한 보안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타 경쟁 플랫폼에 비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는 데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신디케이트 프로토콜은 여기까지 보고요. 그다음에는 최근에 핫한 앱토스 이제 TPS가 아마 16만인가 15만이라고 하면서 이제 FTX 벤처스가 리드 투자자로 있는 앱토스 에코시스템의 솔라이스 파이낸스 이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라이스 파이낸스 역시 뉴스를 살펴보면 여기 세컨드 플레이스 위너스, 그러니까 이 뉴스의 의미는 솔라나 해커톤 2위 수상자이며, 이를 통해 이제 아래 뉴스에서는 시드 라운드에서 340만 달러를 모금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흥미로운 점은 보통 솔라나 해커톤의 우승을 하고 FTX의 IEO에 오르기까지가 쉽지 않은데, 이 솔라이스 파이낸스의 경우 FTX의 IEO 종목으로까지 올라갔다는 점이며, 여기 이제 코인 마켓 캡 그래프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초반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저기 그래프 보시면 1200원까지 올라갔는데 현재 토큰의 가격은 40원이라는 점에서 조금 암울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네. 그래서 솔라이스 파이낸스는 솔라나 체인에서 솔라나 해커톤 2위, 그리고 FTX IO 출신의 펀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웹3 상에서의 투자 펀드를 개설하고 여러 펀드 중 ROI별로 펀드 순위를 나열하며 개인이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라이스 파이낸스는 팬텀이나 슬로프와 같은 다른 솔라나 지갑과 달리 오로지 솔플레어라는 암호화 지갑 위에서만 동작하며 펀드를 다양화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디케이트 프로토콜과 유사하게 투자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 투자자들은 그렇게 많진 않지만 델파이 디지털, 파라파이,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그리고 디파이 얼라이언스, 스카이비전, 이렇게 5개의 VC 투자자들이 있고요. 역시 VC의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어서 그런지 토큰 가격이 초반에 냄비처럼 상승하고 크게 하락하는 설거지의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VC 계열에서는 유명한 델파이 디지털이나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다는 점에서 솔라이스 파이낸스의 이후 자금 조달 문제가 중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라이스 파이낸스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메커니즘 역시 똑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개설된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프로토콜을 이제 개설된 펀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 입장과 펀드를 만든 창립자 입장에서 두 가지의 프로토콜 이용 방법을 확인할 텐데요. 먼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라이스 파이낸스 홈페이지를 들어간 후 런치 앱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개설한 펀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EGXP 어쩌고저쩌고는 제 지갑이고요. 두 번째에 있는 Featured Funds는 개설된 펀드의 최근 ROI입니다. 수익률이 좋은 펀드라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람이 실력 있는 트레이더라고 판단을 하고 이 펀드에 기금을 예치하여 수익을 보고자 하겠죠. 그리고 아래 세 번째 All Funds 부문에서는 개설된 모든 펀드의 모습을 보여주며 수익률, 운용자금 등의 여러 사항을 보여줍니다. 그 후에 이제 최상단에 리더보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더욱 자세하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여기 솔라이스 파이낸스를 이용하는 여러 펀드들의 수익률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시된 정보에 맞춰 투자자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하는 등의 활동을 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최상단에 있는 한 펀드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펀드는 총 999달러를 운영하는 펀드이며 이 펀드의 수익률 추이를 주황색 선으로 그려진 차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최상단의 그림을 보면요. 이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자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했는지에 대한 트레이딩 기록까지 보여줍니다.
솔라나의 세럼 덱스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망고라는 프로젝트의 숏을 엄청 한 걸 보니까 망고 멸망 기원자인가 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 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이 펀드에 Deposit USDC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펀드에 기금을 예치하여 투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투자자는 솔라이스 파이낸스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이 프로토콜을 이용함으로써 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 다음에는 펀드를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전통적인 펀드의 개설 방법과 똑같이 초기 운용 자금은 자신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펀드레이징을 시작한 후 거래 기록을 공시하면서 타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방식으로 펀드 개설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고요. 이 크리에이터들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원해준 그 금액들을 바탕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이제 그 수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나누고 자신도 나누고 하는 몫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프로토콜 트레저리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라이스 파이낸스에는 역시 신디케이트는 가치가 없는 거버넌스 토큰이었기에 스테이킹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지만 솔라이스 파이낸스는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킹 서비스 역시 존재하는데요. 스테이킹 비율에 따른 수익률은 두 번째 그림과 같습니다. 이제 락업 이제 30일까지 예치를 하면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16%의 APR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365일 동안 365일 동안 예치를 하면 4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스테이킹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즉 이렇게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이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매니저, 그러니까 펀드를 만든 사람을 매니저라고 하고요.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인베스터 두 가지 사람들의 스테이킹 그 서비스에 따라 혜택이 다른데 먼저 매니저의 경우 투자자가 펀드에서 기금을 인출할 때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일부의 몫을 매니저는 받게 됩니다. 스테이킹을 한 비율에 따라. 그래서 이를 통해 수익을 내지 않아도 사실상 보증금 개념으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에 대응해서 펀드에서 금액을 인출할 때 더 낮은 수수료를 지불해서 금액을 인출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솔라이스 파이낸스 토큰을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이스 파이낸스의 토크너믹스입니다. 제일 눈에 띄는 건 팀, 재단, 어드바이저가 합쳐서 모두 53%의 비율을 가져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펀드레이징, 즉 VC 기관의 토크노믹스의 비율은 무려 12%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합 대략 65%를 내부자들이 토큰을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데 매우 VC, 내부자 친화적인 프로젝트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VC와 내부자 친화 프로젝트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요즘 웹3라고 하면서 커뮤니티 친화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VC와 내부자 친화적인 프로젝트의 경우 초반에 펌프 앤 덤프가 매우 극단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큰을 매수할 때 저점이 어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로 접근하게 될 때 아래로 모아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이는 토크노믹스라고 판단을 합니다. 베스팅 기간 역시 2년의 클리프라고 보통의 프로토콜들이 이용하는 클리프 방식을 적용을 하지만 그 비중이 조금 많아서 여전히 프로젝트가 커뮤니티 친화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크게 성공하면 VC들이 가격 견인을 능숙하게 주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프로젝트의 기세가 꺾이면 그 피해의 몫을 모두 받는 것은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토큰 투자에 있어서는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솔라이스 파이낸스의 로드맵의 경우에는 먼저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초록색 원으로 칠한 부분에 이제 솔라이스 파이낸스의 상태가 놓여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6단계에 걸쳐 로드맵을 이끌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두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개인 투자자에게 중심이 된 것이고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VC 고객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처럼 보이네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보시면 멀티 스트레이트 해치 펀드 그리고 해치 펀드라고 나온 걸 보면은 이게 개인 투자자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VC 쪽에 더 VC 고객을 맞춘 이제 로드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드맵은 마지막으로 솔라이스 파이낸스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일단 강점은 출신이 좋습니다. 솔라나 해커톤 2위의 FTX IO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된 프로젝트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자에게 높은 비율이 할당된 토크너믹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덤핑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토큰의 가격을 1,200원에서 40원으로 떨어뜨린 주범이 되겠죠. 이 주범은 아마 알라메다 리서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클럽을 만든 매니저는 오로지 수익을 낼 때만 몫을 챙길 수 있고 이 모든 활동은 온체인에 기록되기에 보안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솔플레어 지갑 위에서만 동작하기에 다른 솔라나 아무와 지갑을 지원하지 못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솔라나 슬로프 지갑과 팬텀이 스캠 수준으로 거의 해킹을 크게 당했는데 솔플레어는 안 당한 걸 보면 이 프로토콜 파운더들이 해안이 좋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솔플레어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셋째, 사용하기 쉽지만 여전히 전문 투자자가 드물다는 점이 일단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넷째, 스테이킹 수익률이 높아서 장기 투자하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베어마켓 상태라는 점에서 토큰 가격이 아쉽다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높은 수익률을 내는 펀드를 찾는 시스템을 도입해 크립토 투자자들을 매혹할 수 있지만 제가 링크드인을 살펴보니까 팀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신생 프로토콜 혹은 신디케이트 프로토콜과 같이 애초에 기반이 탄탄한 이런 경쟁 프로토콜들과 강력하게 경쟁하기에는 아무래도 다소 어려울 수 있겠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끝내며 인베스트먼트 다오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 세미나를 끝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 중 제일 좋아하는 게 현상은 복잡하되 법칙은 단순하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장에 임하는 사람들 심리가 대부분 쉽게 돈 벌기 좋아하고 가벼운 정보로도 큰 ROI를 이끌어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사람 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카피 트레이딩에 목을 매며 잘하는 투자자들의 꽁무니를 쫓아가거나 리딩방 같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 한 사람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가서 수익을 내고자 하는 행위를 자주 보이는 것이겠죠. 저는 이 심리와 유사하게 펀드 관리 플랫폼, 그러니까 투자 클럽 개설 플랫폼 역시 사람들이 쉽게 벌고 싶어 하는 심리에 반응하여 많은 크립토 커런시의 이용자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추후에 FTX가 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여러 실물 자산들이 토큰화되면서 증권화되게 된다면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의 범위는 훨씬 확대될 것이고 이때 이와 같은 인베스트먼트 다우를 지원해주는 자산 투자 플랫폼은 훨씬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인베스트먼트 다우를 도와주는 디파이 플랫폼들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 흥미롭게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으시다면 여기서 세미나를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